시작. 오늘은 마을의 1년살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책 표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것은 청주 역사문화학교에서 빌려온 책입니다. 1년, 마을의 1년살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월, 새해맞이. 음력 1월을 다른 말로 정월이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정월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2월부터 시작할 농사일을 준비했어요. 정월 중에서도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의 기간에 가장 많은 행사와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때 하는 행사에는 한 해 농사가 잘 되라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사람들은 휴식을 끝내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꾼들이 모여 쇠고삐를 만들고 농사일에 쓸 농기구를 고치거나 새로 장만했지요. 말과 행동을 1월. 말과 행동을 삼가며 새해를 맞이해요. 정월에는 입춘과 함께 봄이 시작됩니다. 입춘이 뭐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직은 찬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요.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 무렵인데 음력으로는 정월 초에 드는 절기이고 그 전달인 섣달에 들기도 해요. 보름 정도 지나 우수가 되면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비가 내려서 얼었던 땅이 녹아요. 봄바람도 불고 새싹도 돋아나지요.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정월의 사람들은 올 한 해도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하며 마지막 휴식을 즐깁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농사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옷감을 짜고 집을 수리하고 땔감도 마련하는 등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다가올 농사철을 준비했지요. 이제 마지막 휴식을 즐기고 나면 곧 1년 농사가 다시 시작돼요. 농부들은 그 전에 논둑을 태워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보리밭에는 재로 거름을 만들어 뿌리지요. 조심할 일이 많은 정월.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작은 일에도 조심했어요. 이때 하는 행동들이 그해 운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요. 설날부터 초사은날까지는 세배하러 가는 일 말고는 외출을 삼가렴. 열 나흔 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새어버린단다. 대보름날에 묵은 김치를 먹으면 여름에 피부가 따끔거리게 된단다. 대보름날에는 새김치를 먹어야 하나봐. 몰랐네? 엄마. 응? 나 복숭아 먹으면 따가운데. 복을 부르고 액을 쫓는 다양한 풍속.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갑자기 걸리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이런 나쁜 일을 피하고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횡수마기. 정월초나 입춘에 무당을 불러 한 해 동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는 구슬했어요. 입춘대길, 이건 입춘첩이라고 하는데 입춘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써서 대문에 붙여요. 입춘을 맞아 올해도 대문 안으로 큰 행운이 들어오라는 뜻이지요. 지신밟기. 정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농악대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다스리는 신령을 달래고 마을과 각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었어요. 재웅치기.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재웅이라고 해요. 재웅의 머리에 동전을 집어넣고 이것을 대보름 전날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마기를 한답니다. 동전을 버리네. 돈을 버리는 건데. 나 같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 한 해의 시작. 설날 1월 1일. 우리 모두 다 아는 날이지요? 음력 정월 초하루는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이에요. 어느 민족이든 음력을 사용하는 곳이면 한 해의 시작인 이날을 특별하게 보내요.
설날에 하는 모든 일에는 해, 새 자가 붙어요.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은 세배라고 하고 이날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세찬이라고 해요. 또 남녀, 어른과 아이들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뭐? 준서! 그 설빔. 설빔 정답! 배웠어. 설빔은 팥빙수 카페 이름이죠. 아니 설빔 말고 설빔. 알았어, 설빔. 한자어로는? 오! 설빔 멋진 책 좀 한번 넘겨주세요, 설빔. 처음엔 이랬다가 어. 옷을 다 입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옷 장면 좀 한번 펴주세요. 바닥에 놔도 돼. 설빔. 설빔은? 넘겨주세요, 바로. 오, 엄마가 좋아하는 설빔 책이야. 이 설빔은 엄마가 현주 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샀던 책이야. 너무 예뻐서. 속 저고리 있고 이제 겉 저고리 있고 색깔 너무 예쁘다. 조끼도 핑크색, 있네. 하늘색. 조끼 입었습니다. 이제 색동 저고리를 입고 까치 두루마기를 입고 아주 예쁘네. 끈을 묶네요. 이 다음에 금방 물린 남색 전복 고리 매듭을 짚고 눈이 가려워. 할아버지 흉내를 냅니다. 눈이 가려. 어떡해. 태사해를 신고 이제 복 받으러 나가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아. 호랑이 모자, 호건도 써야 돼. 넘겨볼까? 아흥. 내가 더 무섭지? 무섭지? 진짜 호랑이 모자가 호랑이 같구나. 일단 복 받으러 이제 설빔을 입었으니 복 받으러 나가려고 봤더니 눈이 옵니다. 눈 오는 날 한복 입고 예쁘네요. 멋진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낙서해놨다. 일단 이제 다시 이 무늬가 예쁘네요. 한자어로는 새장이라고 해요. 세장. 새로운 마음으로 장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아요. 설날에 새 옷을 입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설날에 설이란 말에는 낯설다는 의미도 있기에 이날은 세배하고 차례 지내는 일 말고는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차분하게 지내려고 애써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요. 아침 일찍 몸을 깨끗이 하고 설빔으로 갈아입고 나면 미리 마련한 음식과 술로 돌아가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집안 사당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셔다가 마루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신주 대신 종이에 지방을 써서 차례를 지내요. 서로의 복을 빌어요. 아이들은 어른에게 세배하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라는 덕담을 올려요. 절을 받는 어른은 올해 소원을 이루라는 덕담을 내리지요. 아이들의 세배를 받는 어른은 절값으로 책이나 학용품, 돈을 줍니다. 그리고 덕담도 주고 세배를 하러 온 손님에게는 세배상을 차려 대접을 해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세찬에 꼭 들어가는 음식은 뭘까요? 떡국 정답입니다. 떡국은 차례상에도 올리고 손님을 대접할 때도 내놓아요. 설날에는 반드시 떡국을 먹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대신 떡국을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손님이 많이 찾아오므로 평소에 자주 먹지 못했던 술이나 과줄 등의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놓아요. 과줄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네? 알아? 한 해의 운세를 점쳐요.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마련이에요. 생선도 많이 새해에도 들어가요.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 해의 운세를 점쳐봅니다. 오행점 5개의 나무 조각에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 글자를 각각 새겨서 장기짝과 같이 만들어요.
이것을 던져서 엎어진 모양을 보고 점괘를 얻어요. 월, 화, 수, 목, 그리고 금, 토, 일. 청참.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어떤 방향에서든 처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로 한 해의 운세를 점쳐요. 이거 한가 맞죠? 다식. 우리 어제 제사 때 봤던 다식. 식탁에 있는 거. 아, 한가랑 비슷한 거네요. 토정비결. 다식 한번 갖고 와봐요. 네. 토정비결. 토정 이지함이 지은 토정비결을 보며 한 해 운세를 점쳐요. 우리 다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어제 제사를 지내고 온 정연이. 색깔이 아주 다양하네요. 우와, 우리 진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인가 주황색인가? 그리고 여기 까만색, 그림에 갈색. 다식이 있는데 여기 진짜로 다식이 있어요. 우와, 무늬도 아주 그리고 비슷하네요. 여기 노랑, 꽃도 있고. 진짜 이 노랑 다식, 어떻게 됐지? 이 노랑 다식은 그림하고 똑같아. 그리고 핑크색. 우리 여기 핑크색 책 좀 핑크색도. 잡아주세요. 책. 핑크색도? 핑크색도 비슷해요. 아니, 가만. 핑크색도 이렇게 표시는 잘 안 되지만 핑크색 있고, 아까 여기 핑크색에 있는 무늬하고 비슷한 거는 요런 초록색 무늬도 있고, 초록색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여기 다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단짠 달콤한 과자에 길들여져서 이런 다식을 잘 먹지 않아요. 지퍼로 꼭 막아주세요. 쏟아져. 얼마나 맛있겠게요? 내일 한번 먹어보세요. 이준서는 약밥을 참 좋아하지요. 다식 말고 응. 제 선생님 나오는 사탕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이름 옥춘. 그거 이거 맛있게 떨어졌어. 생겼는데 먹어본 적이 집어넣어. 없어. 먹어보고 싶어. 다음에 안 돼. 먹어볼래. 한 해의 시작, 설날. 우리 이거 했구나. 이건 꽃잎이 하나 떨어졌네요. 가장 큰 보름,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특히 대보름이라고 해서 큰 명절로 여겼어요. 농사를 쉬는 때인 데다가 밝은 달이 떴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특별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행사를 치렀어요. 다 함께 한 해의 풍년과 가족의 건강을 빌며 하루를 보냈지요. 보름 행사는 보름날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전날인 14일부터 시작되었어요. 보름을 한 해 농사의 시작으로 보아 농사와 관련된 일을 했지요. 정월 열나흔날 오후 벼나 기장에 이삭을 지프로 싸서 장대에 묶고 장대 끝에는 목화를 매달아서 새끼줄로 고정해 세워두었어요. 이것을 볕가리대라고 부르는데 모양이 마치 이삭이 풍성하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요.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먼저 밤, 호두, 잣과 같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과식. 밤, 호두, 잣과 같은 이 딱딱한 것들 뭐뭐를 깨문다고 해요. 정월 대보름에. 준서. 뭐뭐를 깨문다. 배웠었는데. 현주 알아? 정월 대보름에 깨무는 이것? 밤, 호두, 잣과 같은 이것은 부럼을 깨물어요. 부럼입니다. 부럼. 부스럼과 비슷한 이름을 가져서 부럼을 깨면 1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엔 부스럼이라는 질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전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침밥으로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고 귀발기 술을 마셔요.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술을 먹어도 용서가 되는 날이랍니다. 이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찬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시고 싶다. 정월 대보름, 내년 정월 대보름에 귀발기 술을 기대하세요. 정월 대보름 날 아침에는 만나는 사람을 불러서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바로 뭐뭐뭐 사라 라고 말합니다. 뭐를 살까? 이준서 사라. 너 아무도 안 사. 뭐뭐뭐 사라. 이것을
떡국을 사라. 더위 팔기라고 해요. 더위 팔기. 이렇게 해서 더위를 팔면 그 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위 먹으면 이상해. 뭐를 사야 될까 그럼?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만나는 사람한테 오이. 아침에 이준서를 봤어. 준서야 이랬는데 준서가 대답을 했어. 왜? 내 더위 사가라! 이러면은 내 더위는 이준서한테 올해 다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더위를 올해 안 타는 거예요. 내 더위가 뭐야? 이게 더위. 내 더운 거 네가 다 사가라고 이런 뜻이야.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은 엄마는 더위를 안 타고 엄마 더위만큼 이준서가 다 타는 거야. 그러면 대답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정월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오전에는 각 마을의 두레패들이 농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의 되면 알려주세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글을 쓴 농기를 앞세우고 미리 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두레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아우 두레가 형 두레에게 농기로 절을 하는데 이를 기세배라고 해요. 그런 다음 화합과 풍요를 빌며 풍물을 치고 두 마을의 깃대를 하나로 포갭니다. 화합하는 놀인가 봐.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줄다리기를 합니다. 두 편이 마주서서 줄을 잡아당겨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끌려오는 편이 이겨요. 잘해요. 줄다리기를 대보름에 며칠 전에 하는 아이들의 골목 줄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줄다리기가 어른들의 동네 줄로, 동네 줄이 어느덧 한 고을 전체가 참여하는 더 큰 줄로 불어나요. 정월 대보름날 저녁.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면 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이때 달이 뜨는 모양과 밝기로 한 해의 풍흉과 기후 상태를 점칩니다. 달이 동그란 모양이면 풍년이고 일그러져 있으면 흉년이에요. 흉년? 또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고 하야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흉년이 더 좋은 거지. 풍년이 좋은 거지. 풍요로운 해가 되는 게 풍년이고 흉한 해가 되는 게 흉년이야. 흉년이 좋은 거 아니야? 흉년이 왜 좋아? 흉한데? 어? 아니. 흉년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물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야. 이러면 좋겠어? 훈녀. 정월의 놀이들. 오늘 너무 많이 읽었는데? 정월의 놀이들까지만 읽어줄까? 오케이. 다 함께 즐기는 정월의 특별한 놀이들. 우리 전통 놀이들은 대개 설날에서 대보름 사이에 주로 해요. 두 명절의 사이가 길지 않고 대보름 이후가 되면 서서히 농사일 준비에 들어가서 바빠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즐기다가 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놀이를 그만둬요. 흉년이 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뛰던 널도 치워버리지요. 이게 흉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쥐불놀이야, 쥐불. 왜 불을? 글쎄, 윷놀이. 정월에 가장 많이 하던 놀이. 가족끼리 방 안에서 즐기기도 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골목에서 함께 놀기도 한답니다. 연놀이. 말을 올려놓은 유판은 하늘을, 유판에 그려진 작은 동그라미는 별을 상징해요. 유새도 의미가 담겼어요. 유새 둥근 부분은 하늘을, 네모진 부분은 땅을 나타내요. 또 말의 움직임은 태양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윷놀이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 하늘과 땅과 별과 태양의 움직임이 다 들어있어, 윷놀이에. 널뛰기. 널뛰기는 주로 부녀자들이 하던 놀이예요. 널판지를 집단 위에 가로질러서 올려놓고 그 양 끝에 마주 올라서서 서로 오르내리면서 높이 뛰어올라요. 힘이 빠져서 지칠 때까지 뛰며 즐기지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연날리기. 조심해야죠. 주로 아이들이 많이 하던 놀이입니다. 옛날에는 연마다 집안 식구의 이름과 애군이 사라지라는 글을 써서 띄웠어요. 애군은 누구가 아니고 나쁜 기운 이런 거야. 그래서 나쁜 기운이 사라지라는 거를 연에다 써서 날렸대.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
연과 함께 액을 멀리 보내는 뜻으로 연줄을 끊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연 아까워. 괜찮아. 나의 애군도 다 날아가니까 연 하나쯤이야. 연과 함께 애군을 날려보내는 게 1년 동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연 한 번 1년에 날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놀이를 말해요. 주로 대보름 전날에 아이들이 했는데 깡통에 불덩어리를 담아서 빙빙 돌리며 놀기도 해요. 난 해봤지롱. 여기에는 액을 나도 물리치는 해봤지롱. 의미도 담겨 있지요. 나도 해봤지롱. 쥐불을 놓으면 겨울 동안 건조해진 잡초를 태워서 쥐를 쫓고 해로운 벌레를 없앨 수 있어요. 타고 남은 재는 거름이 되어서 농사에 이롭답니다. 이렇게 설날과 정월 대보름의 행사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2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마을의 1년살이는 내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림만 한번 훑어봅시다. 여기까지. 어디 볼래? 정연이 한마디. 연놀이를 했었는데 방학 때 전래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을 만들어서 꾸미고 운동장에 나가서 연 날리는데 눈이 왔어요. 오호, 멋있었겠는데. 알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굿나잇.